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상에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영상에 그러니까 주도로 마련해 놓은 효과가 거의 뭐 한 200개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200개를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그 효과를 저는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30개 정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효과에서 종종 쓰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상 효과, 그러니까 비디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또는 따라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들로 한 30개 정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이 효과들 중에서는 굉장히 사용법이 복잡한 것도 있고, 복잡한 만큼 되게 그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은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디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칼라 영상을 흑백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색의 대조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 아니면 이렇게 블러 효과처럼 이렇게 희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라든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한번 모아서 한 30개 정도를 좀 배워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찾거나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차츰차츰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한 이 정도 30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영상 편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위한 예제는 제가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지금 마련했는데요. 자, 이런 걸 마련을 했어요. 근데 마련을 했는데 이 예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마련한 예제들일 뿐이고요. 이 영상 예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편하게끔 마련한 거라서 어떤 영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프리 라이센스로 이렇게 좀 공유되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 이 그 비디오 이펙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 4개, 그러니까 4개의 파일을 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펙트를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근데 그러면 대체 어떤 효과, 비디오 이펙트는 어떻게 사용하나 이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 이걸 먼저 배울 텐데 그보다 앞서서 여기 지금 이제 다시 가져오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 있는 것들 일단 다 지우고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새로운 또 저걸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현재 프로젝트는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이 나타나면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비디오 이펙트 이런 식으로 비디오 이펙트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폴더는 우리 예제 6번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시퀀스는 파일의 뉴의 시퀀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셋으로 1920에 1080인 것을 하고 시퀀스 이름은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단축키 I를 눌러서 6번에서 제가 마련한 예제 몇 가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요거랑 폴라우 프론트,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눌러야 돼요. 하나 선택한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더 모스트 비디오, 그 다음에 프랙티스팅 아이 컨택,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예제는 좀 미리 충분히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요거 프로젝트 패널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영상 크기는 대부분이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근데 시간이 4초, 2초, 그러니까 4분, 2분, 3분,
그 다음에 1분 정도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만약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일단 먼저 가져와 볼까요? 해피 피플 요걸 좀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와 봐서 요거는 이제 시퀀스 설정과 좀 맞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냥 시퀀스 설정에 맞추도록 keep existing settings로 해주시고요. 요 영상은 미리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런 영상이에요. 그죠? 이런 영상인데 자, 이렇게 영상인데, 자, 일단 비디오 이펙트는 어디서 지정을 하나요? 자, 이펙스 패널이 있어요. 여기 이펙스 패널이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 이펙스 패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프리셋은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요거는 특별하게 프리미어에서 이제 필요할 때 쓰시라고 이제 그다 제공을 해 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울 것은 여기서 비디오 이펙트입니다. 다른 효과들은 뭐 오디오 이펙트라든가 오디오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 있고요. 오늘 배우려는 것은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블러가 있다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비디오에다 그냥 드래그해다 주시면 먹혀요. 근데 만약 이제 카메라 블러를 만약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카메라 블러를 못 찾겠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 글자가 들어간 이게 쭉 나오죠. 근데 블러가 안 나오네요. 자, BL 카메라 블러 이런 식으로 카메라 블러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 효과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기만 하면 돼요. 짠 하고 주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블러 효과가 이렇게 먹혔죠. 10분하죠. 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고 10분한 거는 왜 이런 걸 쓸까요? 자, 여기다 효과를 주면 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이다 라고 하는 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여기에 카메라 블러가 적용이 된 게 보여요. 자, 여기 보면 퍼센트 블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안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투명하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다시피 하죠. 자, 그러면 만약 이걸 어디다 쓸까 싶은데 간단하게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0프레임에 가서 여기다가 만약 키프레임을 주면 되겠죠. 자, 퍼센트 블러를 이렇게 주고 처음에 0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3초 그러니까 3프레임 3프레임에서는 이것을 좀 더 이것을 3프레임에서는 이거를 0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죠. 3초 정도에서 블러가 완전히 없어지게끔 키프레임을 조정하면 자, 어떻게 볼까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10분하게 나오다가 선명해지는 거. 자, 이런 인트로 많이 보셨죠? 여기 인트로에 간단하게 이렇게 인트로를 이와 같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펙트 하나 배웠어요. 우리가 블러 효과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펙스를 이게 이제 효과를 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였어요. 자, 이펙스 패널에서 그 원하는 영상 효과를 찾아서 영상에다가 소스에다가 타임라인인 소스에다가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면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이제 그 여기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정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비디오 이펙트 활용 방법의 전부 다예요. 자, 모든 어떠한 효과들에도 항상 이 규칙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여기서 좀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이 효과를 적용을 했죠.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그 뭐를 설명드리려면 여기에 이제 효과가 적용돼 있잖아요. 효과가 fx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짝대기 걷죠. 요 클릭하면 나타나고 없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과를 적용하고도 잠시 요거를 보류해 둘 때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상의 색상을 색상 보정을 하는 거를 효과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컬러 밸런스 HLS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기 지정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요거는 지정은 됐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게 보이는 게 없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것에서 색상, 명도, 채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만약 색상을 이렇게 하시면은 색상이 전반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색상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효과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라이트니스니까 명도라고 얘기해요. 원래대로 가져갈 때는 요걸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요거는 이제 색상 채도를 저기 하는 거라서 채도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색상을 높일 수도 있고 이걸 제로로 가져가면 완전 흑백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 상태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점점 이게 색채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의 흑백이 돼요. 그러니까 자, 저거를 이렇게 흑백 영상이 됐죠. 컬러 영상이 괜찮죠. 가끔 이렇게 흑백 영상이 또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 영상인데 자, 이거를 초기 값이에요. 이 상태에서 채도를 낮추면 이렇게 흑백 영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느낌을 적용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색상에 대한 보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 요 색상 보정 어저스트먼트 효과가 있어요. 요거 이제 다시 검색 상자에서 지워서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이펙트에서 지금 우리가 어저스먼트 아까 블러는 하나 했죠. 하나 했고요. 어저스먼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옵솔리티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한물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물간이라는 뜻인데 이게 한물 같다는 뜻이보다는 옛날에 많이 쓰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일단은 여기에 지금 앞서서 컬러 밸런스 지적된 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델 키를 누르시면 아예 없어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 오토 컬러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토 컬러는 그야말로 자동으로 그냥 간편하게 색상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착 앉혀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색상 보정이 된 거죠. 색상 보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토 컬러가 여기 먹혔잖아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보류가 되니까 모르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봐봐요. 이런 영상을 보는데 자, 이걸 오토 컬러를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 다르죠. 요거 느끼시겠어요? 자, 요거 느끼죠? 오토 컬러는 이와 같이 먹여집니다. 이거 지우고요. 자, 지우고 오토 컨트라스트 지정해 볼게요. 오토 컨트라스트 지정하면 자, 오토 컨트라스트는 여기서 이제 그 대조 밝기와 어두움을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을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오토 컨트라스트를 잠깐 지워 보시면은 자, 여기 이 상태와 이 상태가 다르죠. 자, 이런 대조를 강렬하게 줬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더 이렇게 좀 대조가 강한 느낌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소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내릴게요.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컨트라스트도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앱솔리트 쪽이 아니라 여기서 레벨도 하나 해봐야겠군요. 오토 레벨은 자동 밝은 영역부터 어두운 영역까지 자동으로 조정을 해줘요. 자, 변화를 보세요. 여기 탁 넣으시면 딱 변하죠. 자, 여기서도 오토 레벨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는 크게 변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 부분하고 이제 이
신 부분 이런 쪽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블랙 그립을 조정해 주니까 약간 어둡게 나오죠. 자, 어둡게 나왔어요. 전 이게 좀 좋기도 하네요. 자, 이걸 원래대로 가져가면 이렇게 밝게 나오지만, 자, 블랙을 좀 주면은 사진이 너무 좀 환하고 흰 톤으로 나온 거. 근데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 약간 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원래대로 이렇게 요런 사진 대목은 되게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토 레벨은 이거 레벨을 갖고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영역까지를 조절한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볼만한 게 저는 이제 그 추출 효과 같아요. 추출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추출 효과도 효과 보정 쪽에 있어요. 자, 보정 쪽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보정 쪽에 있는데 익스트랙트는 추출 효과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컬러가 좀 많은 거를 좀 볼까요? 뭐 이제 요거 말고 우리 좀 다른 예제를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요 플라워를 갖고 플라워 프렌트라는 걸 갖고 여기다 놔둬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저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꽃에 관한 거라서 자,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펙스에서 익스트랙트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다 적용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가 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어때요? 이거는 흑백 사진이 아니죠. 흑백 사진이 아니라 백 아니면 흑. 그러니까 중간에 회색 톤이 전혀 없는 이런 영상이죠. 자, 이것도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효과 익스트랙트는 그러니까 색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그 조명 효과예요. 이 중에서 어저스먼트에서 라이트 이펙스인데 이거는 조명이 켜진 것 같은 효과예요. 자, 어떤 건가 보세요. 라이트 이펙스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탁 놨더니 조명이 켜졌죠.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조명을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이펙스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 효과를 여기서 주로 나타나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조정하면서 위치를 정해줘요. 이걸 라이트 이펙스 효과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라이트 이펙스 효과 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우리가 블러 효과 아까 했었죠. 블러 효과 아까 한 것 말고 자, 아까 한 것 말고 보시면은 블러인 샤픈 여기가 있죠. 여기 아까 한 게 카메라 블러였죠. 카메라 블러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블러는 가우시안 블러예요. 가우시안 블러가 좀 재밌어요. 가우시안 블러는 이렇게 시쁨해지는 거긴 시쁨해지는 건데 좀 되게 묘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맨 앞에 좀 꽃이 있는 데다가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현재는 잘 모르겠죠.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효과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블러니스 이게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시쁨해지긴 하는데 약간 좀 다른 시쁨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좀 주기도 하고요. 방향을 이렇게 수정을 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다른 예제를 갖다 놓고 우리 여기다 놓고 여기 이분 얼굴에다가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지정해 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지금은 별로 나타나는 게 없지만 블러니스를 이렇게 주다 보면 이렇게 시쁨한 이렇게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것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약간의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아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많이 줘서 이것도 여기서 스탑워치를 주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여기서 영상이 이제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요거 소리를 잠깐 죽여놓고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도 자 0프레임에서는 이거를 가우시안 블러를 스탑워치를 주고 0프레임에서는 0을 주고 200 정도를 줄게요. 200 정도를 주다가 3초 3빵빵에 가서는 0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0으로 돌아오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재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0프레임에서 영상이 시작되면서 뭔가 10분하긴 10분한데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그냥 흐릿한 건 아니죠. 여기 이제 가우시안 블러인데 여러분들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와는 좀 달리 다이렉션 블러라는 이거는 방향성을 둔 블러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가우시안 블러랑 좀 달라요. 방향성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방향성도 주고 블러의 길이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방향성을 이렇게 줘서 여기서 좀 블러 효과를 주는 거 요거는 이제 다이렉션 블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채널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이렉션 블러 지우도록 하고요. 자, 채널 블러에서는 이제 브랜드 효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 효과라는 것은 합성하는 효과죠. 합성하는 효과고요. 자, 요거는 채널 효과에 있고요. 브랜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과 이거를 혼합하는 합성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브랜드를 여기다가 지정을 했어요. 요 영상에다가 지정을 했다면 자, 브랜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랑 합성할 거냐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뭐랑 합성할 거예요? 비디오 이 밑에 있는 거랑 합성하는 게 좋겠죠. 비디오 2랑 합성할 거다. 근데 지금 뭔가 변한 게 없네요.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들마다 이제 각각 다른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이제 교차 페이드라고 하면 점점 희미해지고 뭐 이런 쪽인 거고요. 여기 뭐 칼라 온리는 보조 이미지의 각 픽셀 색상을 기준으로 색상이 서로 막 지정되는 거고, 요 틴트 같은 경우는 색조만, 그 다음에 다크는 어둡게만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밝게만 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익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브랜드, 그러니까 원본가의 브랜드에서 여기서 지금 100%라고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면은, 요걸 조금 내리면은 뒤에 것과 이렇게 브랜딩 효과가 나타나져요. 보이시죠? 요 밑에 있는 것과 그래서 다른 효과가 나타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겹쳐서 보일 때 단순히 투명하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작업을 할 때 이 브랜드 효과를 합성해서 보여주는 거, 단순히 투명한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브랜딩한, 그러니까 합성한 효과로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브랜드 효과도 지우시고, 자, 지우고 이번에는 캘큘레이션, 이건 이제 채널 효과인데, 캘큘레이션은 그야말로 어떤 채널별로 뭔가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캘큘레이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캘큘레이션이 됐죠. 근데 어떤 것과 작업을 할 거냐 이거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V3에다 해줬는데 지금 V2랑 계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세컨드에서 어페서티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합성된 형태로 이것도 나타나게 되는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볼 것이 색상 교정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컬러 컬렉션이라고, 이거는 이제 색상에 대한 교정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브라이튼 컨트라스트 요거를 좀 봐볼게요. 이거는 아까 오토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자, 일단 여기다가 앞서 한 거 요거를 지우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라이트 앤 브라이트니스 요걸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라이트 앤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현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밝기와 어둡기를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이렇게, 밝으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초기화 시킬 수도 있죠. 자, 컨트라스트도
컨트라스트를 아주 지나치게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요. 자, 그리고 너무 안 가져가면 이 구별이 없어지고, 대조가 없어지면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이거는 색상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색상을 변경시켜줘요. 색상을 변경시켜 주는데, 자, 여기서 어떤 색깔을 변경시킬 걸까요? 자, 요거를 스포이드 툴을 해서 요 색깔을 밝혀 볼게요. 요거를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가 선택이 돼 있죠? 이 색깔을 요 색깔만 바꿔줘요. 아까 스포이드로 찍은 색깔만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화시키는 체인지 투 체인지 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체인지 투 체인지는 이렇게 효과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from to, 그러니까 어떤 색에서 어떤 색깔로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여기서 요거를 컬러 피카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빨간색 계열, 이렇게 붉은색 계열을 이렇게 좀 파란색 계열로 바꿔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색깔이 변한 게 보이죠? 붉은색 색상이 있는 부분이 좀 파랗게 바뀌었어요. 요거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붉은색, 요런 색깔 계통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그런 지정도 있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삭제를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색으로서 컬러 밸런스 HRS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아까 설명을 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러면 색상채도 명도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거 초기화하고 밝기 조절하고, 요거는 색채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틴트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틴트 효과는 이거는 그야말로 흑백으로 만드는 좀 그런 계통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틴트 효과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흑백으로 확 변했죠. 근데 흑백의 그 변환 효과, 제가 이걸 뭐 채도를 낮춰서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근데 이거 되게 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 효과를 좀 지우고 요것도 잠깐 안 보이게 해놓고, 여기가 이 그 영상이 굉장히 저기가 많아요. 자, 여기가 많은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미 저희가 이렇게 좀 지금 아무런 효과가 먹지 않은 상태죠. 요 효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컬러풀한 거에다가 만약 틴트 효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굉장히 흑백 효과가 강하죠. 그러면서 이거 되게 저는 그래서 영상을 가끔 가다가 흑백으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있으면 요 틴트 효과를 좀 주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컬렉션 중에서 다 한 것도 아니죠. 일부를 했을 뿐이에요. 자, 디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왜곡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디저트가 왜곡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렌즈 코너, 이거는 이제 요걸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요 틴트 효과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렌즈 효과를 여기다 지정을 코너 핀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여기 네 분면에 이 핀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위에 왼쪽이면 여기죠. 위에 오른쪽 여기고, 그래서 여기를 좀 조정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 아래쪽 이 네 가지 축을 이렇게 변환시킨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렌즈 효과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렌즈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커베이처,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곡선화 시키는 걸 좀 바꿨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런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 개의 지금 그 효과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김에 한번 제가 이제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서 이거를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아시더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효과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적용하기가 무척 빠르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기도 하고, 요거는 미러 효과라고 해서 거울 효과라고 해요. 요거를 앵글을 좀 각도를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도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래 위가 거울처럼 보여지는 식으로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 굉장히 특이한 영상이 나와요. 전에 없던 되게 그 디자인적으로 나오죠. 요런 거. 자, 렌즈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것도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생성 효과라 해서 제너레이트 이펙트. 요거는 이제 생성 효과, 우리말로는 생성 효과인데, 그게 이렇게 좋은 발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가져온 거 중에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피니스 피플. 요걸 갖고 우리가 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생성 효과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포컬러 그라데이션이에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피니스 피플 여기다 가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필터가 돼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자, 이상해요. 자, 이 상태에서 포컬러 보시면은, 잠깐만요. 요거 안 쓰는 거 지우고, 자, 포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점별로 색깔을 이렇게 매겨져 있죠. 그렇죠? 색깔을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별도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부분들의 색깔이 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상이 그러면 없어지다시피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하면 컬러 매트를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하고 요거를 요 위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아니면 여기선 일단 요거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컬러 매트를 여기서 포컬러 그라데이션 한 걸 지우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패널에 가셔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뉴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 컬러 매트라는 게 있어요. 컬러 매트는 그야말로 색종이, 그러니까 색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은 뭐 아무거나 지정하셔서 이렇게 두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컬러 매트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요거를 여기 앞으로 가져가시고, 자, 이거랑 길이가 좀 비슷하게 컬러 매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일단 컬러 매트만 보이죠, 이제. 요거 보이게 해놓으면, 자, 보이게 되면 컬러 매트만 보여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이펙스에서 포컬러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매겨졌죠. 요 뒤에는 분명히 이게 있어요. 요 뒤에는 분명히 있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가 어퍼서티에다가 우리 이쪽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어퍼서티라는 속성이 있죠.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어퍼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 20 정도만 줘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칼라 이렇게 뭐랄까 색지가 이렇게 씌어진 듯한 느낌이 나죠. 요거를 더 줄여서 오페서티를 10이 아니라 한 5 정도만 준다면, 영상은 그대로 있대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색깔이 약간 먹은 좀 이런 색감적인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포컬러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지우고요. 요것도 일단 지워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과냐면, 생성 효과 중에서 우리가 좀 한번 해볼 만한 게 렌즈 플레어 효과 같아요. 이것도 렌즈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효과인데, 자, 여기다가 이 영상에다 이걸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렌즈가 나타나죠. 이 상태로는 이게 뭔가 싶어요. 뭐 사진에 불편하게. 그럼 렌즈 효과는 여기 있고요. 요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뭔가 좀 어떤 효과 같은 게 있죠. 이게 좀 가상사리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그 나름대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들 기억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 컨트롤 이펙스 쪽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주로 좀 또 다른 효과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이거는 흑백 효과, 회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주는 거라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흑백 영상으로는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흑백 영상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분리 효과는 RGB 이펙트인데 요것도 자, RGB 밸런스 이펙트. 요것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요것도 이제 그, 레드, 그린, 블루를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러한 그 효과를 우리가 일일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키잉 효과인데, 요것도 우리가 좀 약간 좀 어려웠긴 한데, 자, 여기서 키잉 효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키잉 효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되게 낯선 효과들인데 알파 저스트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걸 드래그 해 볼게요. 요거는 알파 조정 효과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알파 조정 효과에서 여기가 이렇게 쭉 나왔죠? 자, 이거는 뭐랄까요? 불투명도를 변경해서 요거를 변경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다른 영상이랑 합성되는 거라서 아까 여기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가져온 것 중에서 여기 위로 가져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요 효과 알파 어저스먼트는 여기서 어페서티에서 주다 보면 여기서 요걸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알파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신이 원하는 그런 효과대로 요거를 좀 합성하는 일종의 합성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우시고 알파 어저스먼트 지우시고 디폴런트 매트 이펙트. 그래서 이것 또한 디폴런트 매트 이펙트 이거는 차이를 가지고 뭔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있는 거에다가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을 하니까 여기 다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요거는 지금 비디오 여기다 줬고 요거를 비디오 1이랑 이렇게 매겨지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것 또한 토러런스 이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이것에 맞는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값을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우리가 합성하는 효과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트랙 매트 효과는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정말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하냐 하면 만약 원을 만든다고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 원을 만들 수가 있죠. 일립스 툴로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요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것을 앞뒤를 다 전 이 재생 구간에다 넣고 두 가지를 요 밑에 거에다가 만약 트랙 매트 요거 키를 적용하시고 이거는 트랙 매트는 V3번과 트랙 매트가 된다는 요 안으로 쏙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죠? 이걸 이렇게 옮겨 다니고 사이즈도 좀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은 트랙 매트가 이런 식으로 트랙 매트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 또 나오는 거 트랙 매트 효과 제가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30개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요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스터라이즈 효과 같은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일라이즈에서, 자, 포스터 효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포스터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터처럼 됐죠. 여기서 포스터 효과에서 레벨을 더 올리면은 거의 그림 같은 레벨을 좀 낮추거나 이걸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좀 효과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지죠. 요런 포스터라이즈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배울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4개가 되네요. 이거는 리플리케이트가 지금 2개로 나뉜, X축, Y축을 2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죠. 이걸 갖다가 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만약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으로 하면 좀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지죠. 이것도 물론 스탑워치를 줘서 이것을 개수를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바꿔지게끔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상들을 좀 다시 정상화시키고 지금 마무리하는 기능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자르기 효과, 크롭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이 지금 2가지가 있잖아요. 아래 위로. 요거에 대해서 크롭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 쪽에 있어요. 그래서 크롭 효과를 여기다가 만약 준다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죠. 크롭 효과를 여기로 가져오시면은, 자, 여기서 크롭 효과는 왼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나타나지죠. 그래서 여기서 50으로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50만 나타나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하 좌우, 이거는 왼쪽에서 50%를 자르라는 거고, 이건 위에서부터 몇 %를 자르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50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40%만 남죠. 이런 식으로 잘라나가서 이것도 또 2개의 어떤 영상을 한꺼번에 보여주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요 크롭 효과는 일단 지우고요. 원래대로 가져오고, 자,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플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이죠. 요거는 헐리즌, 그러면 가로로 뒤집는 효과예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뒤집어졌죠. 요 효과도 좀 알아두시면 종종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버티컬 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굉장히, 지금 효과를 제가 한 30개 정도는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러한 한 30개 정도 되는 효과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좀 만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효과를 지정하고, 효과는 항상 이펙스 컨트롤에서 갔다가 영상에다가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효과도 스톱워치를 통해서 어느 특정한 어떤 프레임에서만 작동하게끔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래 위에 영상을 함께 다루는 것들을 많이 배워봤는데, 우리가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나머지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워나가더라도 이 똑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걸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거 한 150개, 200개 가까이 되는 이 효과들을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일단 오늘은 그 효과들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는데 좀 치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왕좌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뒤로 돌려가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걸 실습을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